예, 이번 시간 지지충입니다. 지지가 12가지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생지, 왕지, 그 다음에 고지의 충이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인신사의충이 이제 생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좌우매우충이 왕지충입니다. 그리고 진술충리가 이제 고지의 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시륜성 도표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목의 영역이고 이게 화의 영역, 그 다음에 이게 금의 영역이고 수의 영역인데요. 지금 이제 생지충을 보면 인신사회가 이제 생지충이죠. 거기서 이제 인신충을 보면 요 인복하고 요 신입니다. 요게 이제 생지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이제 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화의 영역이다 보니까 시류운성상 절태양생에서 병화는 인목에서 이제 그 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은 양의 천간이니까 이제 시륜성상 시계방향으로 돌면 절태양생. 예, 여기서 이제 사에서 이제 그 생하고 여기 수 임수인데 여기서 이제 절태양생하면 임수는 신금에서 이제 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간목인데요. 간목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시계방향 돌면 절태양생. 간목은 해에서 이제 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신사회를 생지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뭐 충 자체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그 방향과 계절의 충입니다. 방향이 이제 다르죠. 여기는 이제 그 목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동쪽이고 이쪽은 이제 그 서쪽인 곳이고 여기는 이제 남쪽, 북쪽. 그래서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사회충이 되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묘진하고 인묘진은 이제 동쪽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인신충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묘유충을 하죠. 이렇게 진술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 동쪽이 되는 거죠. 이쪽 동쪽이고 이거는 이제 그 서쪽이 되는 거예요. 방향의 충인데 계절로도 이제 이거 인묘지는 이제 봄의 계절인 거고 신유술은 이제 그 가을의 계절인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반대 방향에 있는 그리고 방향적으로 정 반대 방향으로 있는 지지끼리 이제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충이라고 하죠. 생충. 그런데 이 충을 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인신사회가 생충이고 좌우묘가 왕충이고 진술충리가 이제 고지충인데 뭐 고서에서도 뭐 이제 예전에 뭐 자평진전 평주를 쓴 그 설하고 선생님께서도 뭐 형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사실 뭐 형충이 우리 그 고전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대 어떤 자평명리학 최근에 와서 이 그 충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세밀하게 이제 그 접근을 했죠. 그래서 뭐 인신충이 뭐 금목 상쟁이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지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지의 충이라고 하는 게 체와 용의 영역이 있어요. 체와 용의 영역이 있는데 체와 용입니다. 이 체는 이제 사주 원국을 의미하는 거죠. 인신충이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 사주 원국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사주 원국에 있을 뿐이지 그 충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주 자체에서 이 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을 의미하는 거죠. 운인데 이 운에서 이제 그 들어왔을 때 실제 어떤 충의 작용,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목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현재는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운에서 만약에 여기 경금이 이제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들어왔다. 신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인신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운에서 이렇게 신이 들어오면서 인신충이 이제 성립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 인신충이 원국에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미 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주 원국에서 충일 뿐이지 이 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충이 작동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 체에서 충이 있지만 운의 영역에서 다시 인이나 신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개념이 체와 이제 용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충에서 나쁘다, 충에 아니면 형살이 들어올 때 어렵다,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진술중도 크게 좋을 것도 없다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충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쁠 것도, 특히 나쁠 것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충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본 그 방향일 텐데요. 사주를 실제 분석을 해보면 이신충이나 사이충이나 이런 여러 충들을 자세하게 접근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주 명리 쪽으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인신충의 어떤 그런 개념을 본다 그러면 인신충하고 사이충하고 좀 다릅니다. 인신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무병갑이 있죠. 지장갑이. 그리고 신금은 무임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이게 지금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으로. 전부 다 양입니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인신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지장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개라 그러죠. 개. 열린다. 그래서 이제 진술충리는 개고와 입고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죠. 인신사회와 좌오묘유충과 달리 진술충리의 어떤 고지충은 입고와 개고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건 보시겠는데요. 인신충은 전부 다 양이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충이다. 인목도 신금도 다 양이고 지지의 지장가도 모두 양이죠. 그런데 이 충 자체가 다 양과 양의 충이죠. 음과 양의 같이 합쳐서 충이라는 건 없죠. 충, 양양충이 되는 거죠. 인신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양양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장간을 보시면 무경병 그리고 해수는 무갑임. 근데 이제 이거 전부 다 인신사에 전부 다 지지의 지장간이 전부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요 사하고 해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유충은. 이거는 지금 그 12 지지적으로 봤을 때 양이 아니죠. 이거는 음이죠.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이 전부 뭐냐 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부음 포양이라고 해서 부음포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음포양이라는 게 이 음을 짊어지고 실제 뭐냐면 그 양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자하고 오하고 그다음에 사해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요 사인데 사가 이제 이게 뭐 정사일주는 있지만 병사일주는 이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수도 정해가 있지 뭐 병해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간하고 지지는 다 같은 어떤 그 양양끼리 음음끼리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일주는 있어도 병사일주는 없고 그다음에 정해가 되는 게 이게 다 요거는 음이라는 거죠. 음입니다. 사하고 해가 지지에서 이제 겉으로는 음이지만 양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음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일단은 이 사하고 해는 천간이 다 뭐냐면 음이 되겠죠. 다 천간이. 요거는 전부 다 양이 되는 것이고, 요거 다 양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인하고 신이 이제 충을 하면 제가 아까 지지의 지장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데 개를 이거는 지금 이제 생이니까 생고라면 되겠죠. 생개죠. 생지의 충이 열린다. 개. 그래서 열리게 되면 이 무병갑, 이 신금은 무임경이 밖으로 나와서 천간하고 이제 결합을 하죠. 그래서 그 천간하고 결합이란 게 그 천간이 어떤 육친성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지지가 또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느냐를 잘 봐서 거기에 대한 육친성이 나가고 들어오고 또 아니면 잃거나 얻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신충이 어떤 이 양해충은 실제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지지의 지장간이 나와서 인신충으로 나와가지고 천간하고 같이 결합을 할 때 천간은 다 양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인신충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사주 원국에 천간에 같은 오행의 어떤 그런 것끼리 결합을 해서 같이 합을 하죠. 갑기합, 일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합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양이기 때문에 천간에 만약에 음이 있다 그러면 합을 해가지고 합고 나가는데 합을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나간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잃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양이니까 잃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을 해서 발전에 대해서 충발이라고 충발. 이 충발이 의미하는 거는 충의 인신충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얻었다. 뭐를 얻었냐? 이 지지의 지장간들이 쭉 나왔는데 이 나간 어떤 지장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육친성,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치적인 것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이제 음으로 결합이 되잖아요. 만약에 뭐 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사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계사가 될 수도 있고,
요 산은 그러니까 이건 다 음이잖아요. 근데 음인데 지금 보면 지지의 지장간은 다 양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무게합이 되죠. 그다음에 요 경금은 을경합이 될 수도 있죠. 병은 요 신금하고 또 병신합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지장간하고 천간이 음간으로 놓일 확률이 아주 높죠. 사해충은 부음포형 때문에. 실제 그 겉으로는 음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양이기 때문에 지지의 지장간이 양이고 천간이 음이기 때문에 합이 되는 거죠. 합. 이걸 합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합반이라고도 합니다. 합반. 합반이라는 건 이제 합이 돼서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합반이 된다 그러면 잃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얻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잃을 확률이 아주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 원국을 잘 봐야 되겠죠, 그거는. 잘 봐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체와 용의 관계에서 그걸 잘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이제 경신일주다. 경신일주로 이제 경신일주인데 이제 운에서 이제 오는 거죠. 운에서 이제 인이 들어왔다고 이제 치면요. 자, 인신충이 이제 작동을 했다 하죠. 인신충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지장간은 무임경이죠. 그리고 여기 지장간은 무병갑. 자, 경금은 이제 임목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재성이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인신충이 이제 그 충이 되면 여기 지장간들이 이게 개가 되죠. 나오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 됐는데 이 천간에 다 이게 뭐냐면 뭐 양으로 되어 있었다. 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장간이 이렇게 나와도 얘랑 이렇게 결합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요 간목이 같이 이렇게 묶이면서 재적인 어떤 성취를 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충발인 거죠. 발. 충을 해서 얻었다.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제 기토가 이렇게 있었다. 기토가. 그러면 인신충을 하면서 이쪽 간목하고 요 기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가면 지금 이는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깨져요. 아까 이것이 이제 합거라고요. 합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신충으로 인해서 요 간목이 없어지면서 이 임목이라고 하는 어떤 기물 자체가 없어지고 갑이 기토랑 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성인데 돈이 이제 뭐냐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떤 그 명예나 아니면 뭐 계약도 이제 인성이라는 게 요거는 이제 정인이잖아요. 뭐 계약이나 아니면 내가 내 발전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돈이 들어왔지만 이거 돈하고 같이 해서 돈이 나갔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간에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사주 원국에 천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인신충으로 인해서 얻으냐 아니면 잃으냐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인신충 하나로만 봐가지고 이걸 얻는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유친성을 이제 요거는 잃어버리는 거죠. 뭐 명예를 갖다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약에 저 집사람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와 용이 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사주 원국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은 용이다, 용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다. 사주 원국은 채고 충은 용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이 사주 원국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합의돼서 나가느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나가느냐 이걸 잘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토가 이게 나가는데 합을 해서 이제 합생이라는 것도 있어요. 합생인데 합생. 이제 천간합이 5가지가 있죠. 갑기, 을경, 병신, 정임, 그다음에 무게합이 있는데 합화된 오행, 합화가 돼서 오행이 되는데 지금 갑하고 기는 갑기합 토죠. 근데 이제 합을 해가지고 합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오행으로 바뀌는 게 이제 토의 오행인데 그 토의 오행으로 바뀌는 어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일단은 월지가 토인 경우, 월지가 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미였다. 월지가. 그러면 요 갑하고 기하고 해가지고 원래 나가는 건데 합화돼가지고 토가 된 거죠. 그러면 인성을 잃은 게 아니죠.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을 지었을 때 지지에서 이제 합을 지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여기가 해인데 예를 들어서 해묘가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해묘 이건 저기 목의 반합이잖아요. 이건 갑이구나, 갑. 이거는 아니고요. 지지에서 이제 반합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삼합이 됐을 때도 합화된 오행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운의 운지가 합화된 오행으로 이제 된다 그러면 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갑하고 기하고 합을 해서 나가는 건데 다시 토의 오행으로 되는 조건은 월지가 토이거나 아니면 토의 어떤 반합구 또 아니면 대운에서 토의 운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합화가 된다 해서 얻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우묘를 한번 보시겠네요. 좌우묘유도 보시면 똑같이 이제 여기도 보시면 자하고 오하고 이것도 이제 방향의 충이죠. 좌우. 그 다음에 묘하고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방향이 반대에다가 계절도 이제 반대 방향인데 이거는 이제 좌우묘유는 왕충이죠. 왕한 겁니다. 왕한 거. 화의 오행이 지금 여기는 이제 수의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목의 영역, 여기는 화의 영역, 여기는 금의 영역. 여기 이제 간목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절태양생욕 대노광쇠병. 그래서 이제 절태양생욕 대노왕이 되는 거죠.
신금은 이제 여기 묘의 왕이죠. 신금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면 전부 다 이게 다 이게 왕지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왕지. 여기 왕지. 그래서 이건 좌오묘유는 왕의 충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이게 인신충하고 좀 많이 좀 틀리죠. 이거는 이제 좌오묘유를 또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제 지장간을 보면 좀 이게 좀 틀립니다. 이게 이제 임수하고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병, 기, 정, 그 다음에 갑, 을, 경신. 이 좌오묘의 충은 좌오묘도 똑같이 이제 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열리죠. 이거는 이제 개인데 열릴 개인데 왕이니까 왕계라고 하겠죠. 왕계충이다. 왕계충. 근데 여기 지금 지장간을 보면 지금 여기 지지 지장간 여기 이렇게 지금 합을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 묘유충도 요 갑하고 을하고 요 경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을 하죠. 이렇게 정형합하죠. 이게 좌오충이 되면 요 지지의 지장간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자하고 오가 다 깨지는 거죠. 묘하고 유가 충이 되면 요 을하고 경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요 안에 이제 보통 기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기물들이 요렇게 합을 하면 요거는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좌오묘의 충은 이제 왕한 충이라서 강한 기운끼리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건데 그 안에 이게 합생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합생. 사주 명리를 파악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이 합생의 이 개념을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합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천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합이 된다고 하면은 생산의 기운, 생산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합이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다. 그러면 합생이잖아요. 근데 결혼의 결과물이 이제 애를 낳는 합생, 생산을 했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좌오묘유 같은 경우에는 충이지만 이 합생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충을 했는데 어떤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싸웠는데 화해를 해가지고 더 친하게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예로 이제 들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 좌오묘유의 이 왕충은 어떤 세게 어떤 부딪히는 어떤 그런 충이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이제 합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좌오묘유도 똑같이 열립니다. 지지의 지장간이 열려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거에서 사주 원국에서 천간과 어떻게 합을 이루느냐도 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좌오묘유는 합생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충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떤 얻는다. 이제 뭐 새롭게 발전한다. 이러한 어떤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에는 이게 이제 사패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패. 욕패지라고 해서 이제 사패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보아야 된다, 뭐 할 정도, 요 정도의 어떤 그런 얘기만 나오지, 이렇게 뭐 자세하게는 나오지도 않지만, 사생도 이제 파동이라고 그래요. 사생 같은 경우는 파동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할 파죠.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는 걸 두려워한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좌우묘 그 사패충은 뭐 자세히 보아야 된다. 자세하게 사패충은 자세하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 좌우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합생의 어떤 기능을 잘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해충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진술충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거랑 틀리죠. 사생해충하고 사왕지충하고는 틀리게 이거는 입고하고 계고가 이제 입고 계고 이제 개념이 있어요. 입고 계고. 이건 이제 진술충리 자체가 고장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두어 넣는 고장지인데 이 고장지 그러니까 이 고는 창고죠. 창고. 뭐 재물의 창고 무슨 창고 이제는 그 창고를 연다. 그 다음에 입고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고전에 보면은 뭐 사고 의계라고 해서 의계. 그냥 뭐 당연히 뭐 사고를 열어야 된다. 이 정도로 그거 해서 끝나지. 근데 이제 이 진술충리는 이 입고 계고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 진술충리가 의미하는 게 어떤 그 변화기 때문에 이 얻고 이름이 좀 굉장히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진술충리 그 사고의 충입니다. 지금 여기 진술충리가 보면 여기 초기, 중기, 정기가 있죠. 지지에 지장간이 있는데 이 중기를 좀 잘 봐야 돼요. 중기가 지금 여기 날짜는 전부 다 똑같죠. 지금 9, 3, 18이죠. 이게 9, 3, 18. 그러니까 지금 요 을정 신계는 9일 동안. 그 다음에 계을정신은 3일. 그 다음에 무기는 이건 18일 동안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30일 동안 요 천간이 9일 작동, 요 천간이 3일, 요 천간이 18일인데 지금 그 진술충리 사고의 중기는 이게 이제 고장기라고 해서 전 계절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수인데 지금 요 진월은 양력으로 4월이잖아요. 이제 그 인묘에서 봄이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전 계절 수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겨울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미토는 사오미에서 이제 여름이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는 봄이 끝나는 거죠. 이제 한 양력 7월달이 되면 새롭게 뭐 씨를 뿌린다든가 뭐 싹이 새로 나온다든가 그런 건 없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술은 이제 인간유산 신유술 일곱 8, 90, 10월달인데 이제 이때쯤 되면 정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여름이 끝나는 거죠. 10월달 되면 이제 뭐 더울 일이 없죠. 축월은 이제 양력 1월달인데 이제 가을이 끝나는 겁니다. 축월 되면 새롭게 뭐 열매가 열매가 다 나오고 그런 거는 없다. 수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9, 3, 18인데 이렇게 보는데 이 중기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진이 수고잖아요. 수고. 그래서 수고. 요 미토는 목고. 술토는 금의 고장지죠. 금. 그 다음에 축토는 이게 술토는 화의 고장지죠. 화. 술토는 화. 그 다음에 축토는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술충이 이제 진술충하고 충기충이 되면 입고와 계고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수목, 화, 금의 고장지에서 천간에 만약에 여기 똑같은 어떤 그런 수의 오행이 떠 있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로 입고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병술이라고 이제 있다고 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요 술토는 그 화의 보장기죠. 화. 그리고 여기 지지의 지장간이 신, 정, 무. 자, 여기서 이제 운에서 이제 그 진토가 들어와서 진술충이 됐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고가 되죠. 진술충미는 입고와 계고가 있습니다. 일단은 계고가 되죠. 계고가 되는데 이 천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정화가 있었다.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입고라고 하죠. 입고. 그럼 이 정화를 잃는 거죠. 일단 진술충이 되면 일단 무조건 먼저 우선 빠집니다.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임수도 요 진토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여기는 수의 보장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충의 어떤 사고해충은 입고와 계고의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인신사회충하고 좌우묘충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입고라는 개념은 없죠. 좌우묘하고 인신사회는 그냥 개만 있는 건데 이 진술충미는 입고와 계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뭐 임술이다. 임술인데 이제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축, 병진, 진술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주가 참 뭐냐면 이게 요거는 지금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재성이잖아요. 재성인데 이제 요거는 사주 원국에 이렇게 이제 진술충이 있는 것이고 이제 운에서 또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 축이 됐든 뭐 미가 됐든 어쨌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이제 다 계고하고 입고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요 술토 안에 신금이 있는데 지금 이 병화라고 하는 재성이 계속 이렇게 합생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와중인데 요렇게 뭐냐면 운에서 이렇게 충미충이나 어떤 이렇게 뭐 형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으로 그 형이가 빠지죠. 형에도 그냥 입고 계고가 됩니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를 잃는 것이죠. 이게 잃어.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잘 봐야 됩니다. 입고하고 계고 어떤 그런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임술은 화의 보장지죠. 이거는 화의 보장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부자들이 많죠. 임술일주가. 그런데 천간에 화가 없다. 화가 없다고 한다면 운에서 축이 됐든 뭐 진이 됐든 미가 됐든 이렇게 이 글자가 올 때마다 얘는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창구가 열린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여튼 이렇게 임술일주가 천간에 병정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진술충미가 계속 계고가 됨으로써 이 사주는 꾸준하게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그 사주가 되지만 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병화나 이게 정화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진술축 뭐 이렇게 축이나 형이 될 때마다 이게 빠지는 거죠. 빠지니까 이거는 이 사주는 재물로 인한 어떤 굴곡이 엄청나게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 원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의 충도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인신사의 생충이나 좌우묘의 왕충도 마찬가지죠. 사주 원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또 이 사고의 충이 사주 원국에 있든 아니면 운에서 오든 사주 원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성이 빨려 들어가서 재성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돈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 사주 자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형이나 그 충을 피해갈 수가 없죠. 사주 자체에 그 충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 지지의 어떤 그런 운에서 아니면 세운이나 대운에서는 반드시 충이 되는 어떤 그런 운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충은 피해갈 수 없다. 그거는 뭐 생충이 됐든 왕충이 됐든 고지의 충이 됐든 피해갈 수 없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 모든 사람한테 이건 해당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생충하고 그 왕충하고 고지충을 쭉 봤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까지 어떤 그 충의 개념은 약간 좀 이렇게 틀린 어떤 그런 얘기일 겁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얘기했던 것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무슨 뭐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좌우묘 인신사회가 무슨 뭐 열리냐 뭐 이런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셨으리라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주명리학, 현대 사주명리학, 그 자평명리학이 아주 상당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열린다, 이 개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생지하고 고지는 생, 그 다음에 왕, 생왕계라고 그러죠. 생왕계. 이게 좀 약간 좀 독특한 어떤 그 용어예요. 생지하고 왕지의 충은 생왕계, 생지와 왕지가 개 열린다, 이러한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왕하고 틀리게 고지의 충은 입고와 계고가 있다. 근데 그 입고와 계고나 아니면 생왕의 어떤 그 열리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의 어떤 천관과 합의돼서 나가서 그걸 얻느냐 잃느냐는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지지의 어떤 12개의 지지는 축이 될 때 모든 지지가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잘 찍어서 사주 분석을 하면 이 사주 명리 공부에 아주 일취월장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접목을 해보면 적중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충리 고장지에 지지의 지장간이 열릴 때 각 지장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요 술토도 신정무가 있는데 진운에 진술충을 할 때, 자 그러면 이게 술토가 어떻게 열릴 것이지?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고 다 나가느냐 아니면 뭐 안 나가느냐,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열리지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술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술중이 된다 그러면 화에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그 화가 떠 있으면 입고는 되죠.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정화가 없다, 그러면 얘는 개고가 되죠. 열리는데 요 술토는 화고기 때문에 화가 열린다. 요 정화 정도만 열린다. 근데 여기서 뭐 신금까지 열린다, 무토까지 열린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실제 임상을 해보면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술충리 어떤 사고의 입고는 100%,
이거는 입고되는 거는 맞다. 그다음에 이제 계보는 요 고장지가 의미하는 그 오행을 취한다 정도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요 이제 이런 신금이나 뭐 무토까지는 제가 이거는 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오늘 뭐 생충, 왕충, 고지충을 한번 봤는데요. 이 충으로 인해서 지지의 어떤 지장간이 열리는 이러한 어떤 복잡한 그 연산 과정이 사주 분석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